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방송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DCIM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IT 데이터 센터 관리를 위한 최신 트렌드를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최동훈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요.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최신 트렌드니까요. 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네. 큰 방향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데이터 센터에 어떤 많은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 측면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과거의 네. 형태보다 많은 다른 내용들의 요구들을 받고 계시는데 네. 과거에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용성, 그러니까 네. 실제 서버가 다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고 네. 실제 어떤 서비스 레벨만 맞춰주면 됐다면 지금은 그거 외에 비즈니스 관련 효율성이라든가 네. 또 탄소 배출, 네. 에너지 비용, 원가 네네. 절감, 운영 비용 관리에 대한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데이터 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가 DCIM, 이 DCIM이란 어떻게 읽습니까? 이걸 발음할 때. 네,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DCIM이라고 얘기를 DCIM, 합니다. 네, DCIM인데 이게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만든 용어인지 아니면 제너럴 용어인지. DCIM은 뭐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네. 예, 제너럴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총괄해서 DCIM이라고 얘기를 이 합니다. 용어가 나온 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대략. 실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지가 거의 네. 한 10년이 넘었고요. 야. 10년이 넘었고 아마 그 전부터 이 왜 시장은 저거 많이 못 들어봤지? 저는 왜 잘? 예, 아주 이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네. 좀 약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시장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이제 최근에 네. 작년부터 이제 이런 많은 어떤 요구들이 네.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네.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니즈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실제 국내 한국 시장에도 이제 런치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가 여러분들 이 DCIM에 대한 한 2분 30초의 영상만 준비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기 전에요. 잠깐 여기 뭐 네, 웨어러블 네, 네.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거든요. 예, 뭔가 예. 비유하신 것 같은데 네. DCIM이라고 어떤 개념만 네, 정의만 네, 잠깐 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DCIM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고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DCIM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데이터 센터의 가장 가용성과 네.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를 롱텀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관리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가 뭐 러닝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몸 상태를 좋게 만든다든가 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운동하고 뛰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그렇죠. 그 상태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 센서를 부착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제 액티브되어 있는 플랜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과거의 어떤 워크아웃이라든가 나중에 추후에 넥스트 워크아웃 같은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또 제한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상태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는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놓고 보면 거기 안에는 IT와 파워와 쿨링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이제 DCIM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이렇게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IoT의 시장과도 약간의 어떤 연계성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최적의 목적은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네. 높여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CIM이 어떻습니까? 현재 뭐 시장에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가요, 지금? 네, 시장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이제 많은 어떤 이런 DCIM 관련된 요청들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DCIM 자체가 하나의 어떤 쉽게 보면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리더들도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글로벌 어떤 회사들은 이쪽 시장을 이미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어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저 준비된 영상 2분 30초짜리 되게 경쾌합니다. 꼭 뭐 저는 아까 잠깐 봤는데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느낌이에요. 어째 느낌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저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슈들 네.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데이터 센터 안에는 네.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안에는 뭐 진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나 IT 시스템들 네. 플러스 그 안에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퍼실리티 장비들 또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물리적 서버에서 논리적 네. 서버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렇죠. 과정 중에 어떤 통합화 네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어떤 어떤 돈덩어리 네. 돈을 쓰는 어떤 형태로만 인식이 됐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그 돈을 벌어오는 하나의 비즈니스 툴, 비즈니스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 데이터 센터의 수명을 상당히 길게 놓고 봅니다. 네. 보통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최근에는 보통 한 10년에서 아. 20년을 수명으로 잡고 있는데 네. 초기 투자 비용보다 네. 이 길게 놓고 보니 이 운영비, 네. 운영비가 그래서 상당히 노란색입니까? 예, 노란색이 운영비인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노란 네. 데이터 센터의 관리,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실제 IT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네.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효율화를 얘기할 때는 이 장비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 초기 투자 비용보다는 이 운영비 측면으로도 관심을 갖고 네.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 운영비가 네네. 수익성에 가장 주된 이제 팩터일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정확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쿨링이라는 건 옛날부터 파워 쿨링인데 네. 계속해서 이게 뭔가 고민거리인가 보죠? 아.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네. 이게 IT 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워나 쿨링이나 그 공간에 대한 차지하는 비용이나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네. 크리티컬하고 훨씬 더 위험한 요소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시스템과 네. 비례. 물론 가상화나 이걸 통해서 줄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4%라는 내용은 네. 우리가 과거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DCIM이라는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진화된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네. 많은 고객들이 이런 파워나 쿨링이나 스페이스 캐퍼시티에 예측을 못해서 많은 이슈들을 발생을 경험했다라는 네. 내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죠. 전체 네. 데이터 센터의 84%면 이게 뭐 기술이 옛날 10년 전에 20년 비슷하다면 이런 게 괜찮을 텐데 필요 없죠. 네, 예. 지금 뭐 가상하다, 뭐 클라우드다, 뭐다 하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이슈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애플리케이션 롤아웃이라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못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운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거죠.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또는 어떤 많은 것들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못하는 현상이 네네. 전체의 31%의 고객들이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죠. 네네. 네. 만약 그런 고객들이 DCIM이란 어떤 툴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31%는 상당히 줄었겠죠. 예. 아까 뭐 웨어러블 그 장표에 있는 것처럼 뭔가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죠? 네. 사전 예방이 되니까. 모니터링과 사전 예측까지 같이 네.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모니터링만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그 운영비용이 언플랜드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우리 운영비용부터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고 네. 어떤 비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나 모든 회사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비용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장비를 추가할 때 뭐 올해 한 100대 시스템을 넣었다. 네. 근데 100대 시스템 넣는 것까지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에 파워나 쿨링이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느냐.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더 필요해.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획되지 않은 오펙스에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거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뭔가의 툴을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거 보면 데이터 센터 관리 레벨에서 1부터 5까지 되어 있는데 네네. 레벨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 지향은 레벨 5인데 이런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 없고 네. 거의 셀프로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유조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약간의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최고의 데이터 센터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레벨 5까지 가야 하는 길은 상당히 먼 거죠. 네. 현재 보통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관리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이제 기본 수준의 모니터링 또는 사후 조치예요. 네.
레벨 2까지. 그렇죠. 레벨 2까지 이게 알람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까? 해외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대부분 이제 이런 네. 형태의 시스템들이 오케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DCIM 시작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레벨 2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느냐. 네. 예, 이런 형태가 보통 레벨 2까지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가 이 정도 시스템까지는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생되면 네네네. 그걸 빨리 이제 조치를 하는 거군요. 네네네. 응급 조치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전 예측을 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게 다른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레벨 예, 2와 레벨 예, 3가.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사전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그 예측하기 위한 정보들이 IT 하시는 분들한테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 사전 예측이라는 이 사라는 거는 문제라는 건 네. 우리 IT 시스템 안에서는 네. 예측을 할 수가 있거나 시스템들이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 장비들을 물리적 보호하고 환경이라든지 예, 보호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들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가 관리하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이격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별도의 툴을 통해서 같이 인티그레이션 시키거나 또 통합을 할 수 있다면 네. 운영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면 사전 예측 및 최적화 유지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IT하고 네네. 물리적 환경이랑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약간 그렇죠? 예, 이격돼 네. 있죠. 예, 다 사일로 네.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IoT 말씀하신 것도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다 붙이겠다는 거죠. 다 융합시키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DCIM이 어떤 이제 실제적인 기능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 특징들을 알아보기 전에요. 잠깐 네네네. 뭐 이번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제 방송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거의 유행 같이 모든 네네, 거에 다 네네. 붙여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SDD를. 네네네. 그러니까 데이터셋 DC에도 앞에 SD를 붙이거든요. 네네네. SDDC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네네네. 그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오늘 말하는 이게 DCIM하고 네네. 뭔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관점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이제 네.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내 IT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은 네. 벤더 중립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네.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 통합하는 형태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렇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얘기를 하기도 하고 DCIM에도 사실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외산 벤더의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실 폐쇄성이나 이 폐쇄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거를 실제 그 정보를 가공해서 제2차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연관성이 필요하고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네. 내 데이터를 주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저희 DCIM 안에서도 그 기능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저희 DCIM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외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거나 운영 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CIM이라는 것이 네네. 아까 우리가 원래는 이제 격리돼 있던 어떤 물리적 환경하고 네네. IT를 뭔가 융합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따 뭐 또 구체적 방안은 이따 보겠지만 네네네.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물리적 환경이 이 소프트웨어가 네.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뭔가 그죠?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뭔가 처리가 가능하겠죠. 네네.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러지 않으면 떨어졌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서로 연관이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안하시는 이제 DCIM이라는 것이 일단은 이것이 카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카버리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 DCIM 자체는 데이터 센터의 기준에서의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 안에는 사실은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네. 하얀 상면 위에 네. 기본적으로 렉 시스템이 있고 그 그렇죠. 안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퍼실리티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관리하는 건 그 안에 장비를 관리하죠. 예, 렉 안의 시스템 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퍼실리티 장비에 대한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 근데 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그 외 부분들, 예를 들어 파워의 어떤 연관성, 파워의 네. 공급이라든가 네. 쿨링의 공급 것들 또는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연계성들이 네. 또다시 2차적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최종 목적은 사실은 이 빌딩이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관리와 어떤 지속 성장을 목표로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이걸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밑에 실제
IT 장비 모니터링, 네. 파워, 쿨링의 모니터링 이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쪽이고요. 네네. 저희 소프트웨어 자체, 그러니까 저희 슈나이더의 DCIM 자체는 모든 기능들이 다 모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보통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 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스윗 안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고객이 선택적으로 출시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면 네.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모듈들입니다. 여기 모듈들이 되게 많네요 지금. 네네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여기서 아까 모든 걸 모니터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네네. 사전 이제 뭐 사전에 예방을 하든지 한다면 네네. 어떤 식으로 UI가 어떤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예, 예. 먼저 그 전에 개념부터 이 제일 공주 목적도 한번 짚어볼까요? 아, 예, 네. 예, 예. 그 일반적으로 DCIM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고객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거나 이럴 때 이해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슬라이드 준비했고요. 네. 데이터 센터 안에는 사실은 DCIM의 필요성, DCIM 외에도 많은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네, 뭐 그렇죠. NMS도 있고, 네네. EMS도 있고, 뭐 네. BM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와 이거를 동일시 비슷하게 어떤 컨셉으로 잡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 자체는 또 다른 어떤 관리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관리 소프트웨어들은 각각의 어떤 그 담당자의 영역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BMS는 빌딩 조직이 쪽, 다르죠? 빌딩 쪽이고 NMS는 네트워크, 뭐 EMS는 서버 쪽인데 네. 얘는 이제 그 영역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준다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네.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수명을 한 10년이나 20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데 플래닝을 해야 하거든요. 네. 뭐 당장 뭐 1년, 2년에 끝낼 데이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과거 형태로만 간다면 계속 사일로 현상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네네. IT는 IT, 퍼실리티가 따로따로. 근데 지금 여기 CXO라고 나오는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중복 투자가 있을 거고 네. 필요 없는 예를 들어 어떤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또한 또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요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고객을 목적으로 했을 때 고객이 실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빨리 바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DCIM을 통해서 보고 네. 그리고 적용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계속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네네. 일단 아까 뭐 원래 옛날에는 NMS 뭐 이렇게 네. 뭐 쿨링 뭐 파트마다 네네. 팀이 달랐잖아요. 네네. 담당자가 달랐고 네네. 서로 간에 랭귀지도 달랐고 쓰는 네네. 언어도 달랐고 그러니까 네네. 서로 회의한다 해서 회의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컴퓨터 문제도 많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 가려면 네네네. 뭔가 이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표준된 뭔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네네.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선 IT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앞서 나오고 계세요. 네. 모든 것들을 시스템하거나 네. 디지털하거나 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어떤 파워나 쿨링 하시는 분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보통 이제 CAD라든가 이런 네. 그 도면 형태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 그걸 시스템에 적용하거나 하질 않으세요. 음.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죽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낼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면 전력 배선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쿨링에 대한 어떤 시스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산 정보 형태로 그냥 엑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IT 시스템 연동되어 있는 이런 DCIM 시스템에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러려면 그거를 이제 뭐 쿨링 기사나 네네. 그런 사람들이 휴먼 테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에 뭔가 센서가 뭔가 자동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자동적으로 뭔가 IT 시스템을 접목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사람이 대입 안 되고 기존에 어떤 이런 분들도 사실 이 시스템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네네. 모니터링은 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가져온 거지 그거에 대한 캐퍼라든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그 안에 녹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저희 슈나이더가 가장 장점인 부분이 네.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하시는 분 또는 어떤 퍼실리티만 하시는 분의 쪽에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는
이걸 전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벤더에서 나온 어떤 그 전문화 툴 자체가 DCIM인 건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관리한다면 좀 더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것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따가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 한번 쑥쑥 한번 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자세한 것들은 이따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적인 한번 기능 한번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시는 그 화면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뷰는 그 데이터 센터의 상면 또는 그 안에 있는 렉입니다. 네, 보통 모니터링 할 경우에 뭐 대시보드를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이 자체는 정보를, 그러니까 퍼시스 정보와 IT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걸 가장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눈에 보이는 가장 렉 정보와 그 안에 있는 자산 정보, 뭐 물론 어떤 분들은 DCIM을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딱 전문화된 건 아니고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를 넣다 보니 예를 들어 렉 한 대에 쓰는 발열량들을 예측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땐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관리할 목적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고 그걸 DB화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2차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와 3D를 같이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또 이제 상세 보기까지 드릴다운도 다 가능한 거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그냥 단순히 3D 화면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2D에서 텍스트만 입력한 게 아니라 2D와 3D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가시성을 높여서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즉각적인 그런 도움이 되군요. 뭐 이게 대시보드 같은 것들. 쉽게 그냥 간단하게 뭐 기존에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PUE를 뽑아낸다든가 요즘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의 효율화를 얘기할 때 PUE를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PUE를 어떻게 산출하냐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시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PUE를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나 매저먼트 장비를 두어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하는데 실시간 PUE가 가장 정확한 거고요. 그냥 뭐 그 순간 측정 PUE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하가 시간에 따라 너무 많이 출력거리기 때문에 그 PUE 관리라는 거는 실시간 PUE 관리가 맞는 거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DCIM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옛날에 우리나라 PUE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워낙 이거 많이 떠드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게 좋아졌나요? PUE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뭐 좀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목표 PUE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PUE를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뭐 효율화를 최대한 많이 따진다면 PUE를 가장 낮게 설정하는 거고요. 안정화를 조금 더 따진다면 PUE를 좀 약간 높게 잡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큰 데이터 센터 IDC를 할 때 보통 1.4에서 한 1.6까지 얘를 잡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하의 목표를 잡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PUE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공간 대비해서 많은 캐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도 더 많이 예를 들어 10년 쓸 걸 12년 쓸 수 있게끔 늘려줄 수 있는 게 PUE 관리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해를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많은 IT 장비 정보라든가 인프라 정보들, 그러니까 이런 죽어 있는 인프라 정보를 수집해서 같이 넣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태를 볼 때는 아이콘 형태의 내용들 또는 빨간 그래프, 대시보드 형태에서의 어떤 막대 그래프 형태로 많이 보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어떤 그 캐파, 전체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그 헬시를 측정할 때는
냉공조를 더 많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시스템은 분명히 제대로 돌아가지만 예를 들어 핫스팟이 발생한다든가 네. 파워가 부족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든가 네. 특정 지역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걸 눈으로 봐야 합니다. 네. 2D에서는 사실은 그게 약간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3D로 변경해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CFD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좀 핫스팟이 되겠죠, 그죠? 빨간색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오케이. 네. 자, 이거는 어떤? 네. 그 아무래도 DCIM에는 자동화된 정보도 끌어와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 사람이 이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거든요. 네. 장비를 추가할 경우에 추가된 장비의 정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시스템을 확장했을 때 확장된 정보, 예를 들어 파워의 배선도를 변경했을 때 배선도의 변경들은 이력 관리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DCIM을 저희가 좀 많은 고객 사이트 판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네. 처음에 시팅할 때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됐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과연 그의 투명성이 과연 보장이 되느냐. 네.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 관리 모듈이라는 걸 별도로 둬서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할 때 이걸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작업이 수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그냥 바로 네.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추가적인 필요 없게끔 만들어준 게 이런 그 작업 관리 모듈이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작업 리포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클릭했을 때 그 시스템에 어떤 변경이 과거에 일어났는지를 오케이. 한눈에 뽑아낼 수 있으려면 이런 정도의 업데이트 모듈이 필요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잘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네. 어떤 판단 같은 거를 내기가 조치를 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상황 이슈 되는 거니까. 네네. 네. 자, 용량 관리 쪽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시스템을 추가할 경우에 예를 들어 시스템을 추가할 경우에 그 추가하는 시스템이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갭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내 IT 시스템은 넣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쳐주는 퍼실리티 쪽에서 그거를 컨펌을 해야 네네. 예? 그렇죠.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비슷한 예로 예를 들어 코로케이션 서비스라는 고객이 있는데 상면을 팝니다. 네. 네. 근데 A사에 있는 고객 한 100개 렉을 우리 상면의 일부 지역에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검토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충분한 파워는 되는지, 공간은 되는지, 아니면 무게를 버텨줄 수 있는지, 파워가 제대로 남는지, 쿨링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최소한 일주일,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각각이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스템에다 이런 정보를 넣고 어떤 확인 작업을 한다면,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시스템의 수량을 넣고 네. 그 수량을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어디 장비에 위에 설치할 때가 가장 적합한지, 네. 어디 장비는 위험한지를 얘가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의 근거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센터 렉 기준 용량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쭉 저 체크를 한 다음에 위치 선정을 해주는 기능들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가 IT만 하는 분이더라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렉에다가 여러 가지 물어본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여기는 무슨 시스템을 조만간 설치할 겁니다. 네네. 라는 정도에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다 그런 정보를 넣고 활용한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뭐 요즘같이 뭐 비즈니스가 빨리빨리 급변하는 데는 네네.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필요한 데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퍼실리티 시스템의 어떤 준비 단계는 그렇죠. IT 시스템의 준비 단계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네네. 예, 도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설치에 이게 대략 뭐 이렇게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기존엔 예를 들어 얼마나 걸리던 것이 얼마나 이게 되면 얼마나 짧아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어떤 날짜나 이런 것들을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스템의 용량이나 이런 그 수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뭐 이거는 뭐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투기 때문에 수량 정보 넣고 버튼 하나 클릭하는 데는 단 10초도 안 걸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내가 없다면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렇죠. 확인하고 담당자가 있는지 네. 체크하고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하고 미팅을 하고 뭐, 예, 이런 네.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아, 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 안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용량을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면 데이터 센터의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네. 파워, 네. 쿨링, 네. 네트워크, 네. 그리고 상면 공간입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는 거기 중에 네트워크와 파워에 대한 어떤 연계성,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네. 종속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네트워크 경로를 찾거나 파워의 경로를 찾을 때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장비, 이 렉에 있는 어떤 특정 장비 아니면 렉 자체가 어디의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됐고 파워가 네. 어디까지 연결돼 있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도면을 찾거나 네. 운전만을 열어서 거기 있는 스티커를 체크하거나 이건 이렇게 아까보다 되는데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보다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네네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시스템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한 연결성을 좀 더 이제 비주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관리 같은 것들을 해준다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DCIM의 기능 중에 네. 좀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인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데이터 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네.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에너지 세이빙을 계속 말씀하신대요. 그렇죠. 예.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충분한 어떤 그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세이빙을 한다든가 효율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DCIM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용량 관리의 시뮬레이션 툴은 그 데이터 센터의 온도의 밸런싱을 맞춰줄 수 있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비포, 네. 애프터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뭐 1도만 온도를 높이더라도 네. 어느 그 비용 세이빙이 훨씬 엄청 많이 많죠. 된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못 높이는 이유가 네.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건데 이 시스템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네. 또는 변경이 되면 그 시스템의 상태에서 저기 보면 서플라이 템퍼러처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쿨링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공급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데 이 왼쪽이 비포 애프터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원래는 저게 이제 서플라이 이게 시뮬레이 오케이. 애니메이션에 됐을 경우에는 20도에서 예, 22도로 오케이.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네네. 내용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애프터나 비포나 애프터나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올려도 상관없다는 걸 얘가 한번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을 쿨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쿨링이란 것은 옛날부터 쿨링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몇십 년 전부터.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쿨링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최적화될 어떤 여지가 많은가 보죠? 아직도? 네, 아직도 많고요. 국내는 훨씬 더 많습니다. 비단한 예로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쓰는 쿨링이 글로벌하게 하는 그 근접 냉각 쿨링을 쓰는 거 대신에 그냥 일반 크랙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항원학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항원학실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동작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쿨링에 최적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저희 DCIM 안에서는 이제 이 쿨링에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듈을 같이 제공한다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기존 그 데이터 센터에 이게 이제 쿨링 옵티마이저 이것이 이제 현재 이게 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논의가 앞으로 나올 겁니까, 이것이? 실제 저희가 이 제품은 이제 올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많은 DCIM 모듈 중에 하나의 모듈 역할을 활용할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다이나믹 쿨링 개념, 컨트롤 개념이라고 해서
이 쿨링을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한다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한다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 네. 데이터 센터에 있다. 네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를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 네. 뭐 모를 수도 있지만 네. 데이터 센터는 시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어떤 그 온습도라든가 부하량이 다이나믹하게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네. 쿨링 장비가 네. 스마트하게 캐치를 해서 거기에 부분을 맞춰서 컨트롤이 된다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무조건 뭐 이게 뭐 몇 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걸 같이 인풋과 네, 아웃풋을 네, 같이 네. 맞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처럼 이 맨 밑에 있는 이제 빨간 라인이 네. 여기서 나오는 빨간 라인이 IT 부하예요. 부하. 네네. 시간으로 했을 때 뭐 오전 타임, 네. 오후 타임, 이게 부하가 다 다른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쿨링의 어떤 세팅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인기값을 설정해서 그 온도에 맞게끔 하고 네. 또 하나의 맹점은 그 온도 값에 대한 어떤 기본 센싱이 그 쿨링 장비 근처에 센서를 달아서 감지하기 때문에 네. 어떤 반응 속도라든가 어떤 쿨링 캐퍼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또 반대로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쿨링의 아웃풋은 낮은데 IT 부하가 높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핫스팟이 발생하는 위험하다는 네. 내용인데 요거를 우리가 다이나믹 쿨링을 컨트롤해서 부하에 맞게끔 쿨링의 캐퍼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네. 저렇게 그 낭비되는 에너지라든가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이 쿨링 옵티마이저의 이론 되게 컨셉입니다. 좋아요. 이론 좋아요. 네네네. 100% 공감.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네네. 이걸 알아챈다는 겁니까? 이 자체는 네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각 그 IT 부하에 가장 근접한 네. 지점에 와이어리스 무선 온습도 센서를 달고 네. 거기에 감지하는 많은 정보들을 네. 중앙에 있는 AI 엔진, 인공지능 엔진이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거에 맞춰서 실제 메인 장비에 쿨링 장비에 컨트롤 커맨드를 날려서 네. 정확하게 그 캐퍼를 조절한다든가 부하에 대한 내용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회의되고는 뭐 IoT, 네. 사물 인터넷, 네, 하고도 네, 뭐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장비들끼리 자기네들이 정보를 주고받아서 네. 자동화시키거나 그렇죠. 어떤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니까 사물 인터넷에 연관돼 있다고 볼 결국 수 요즘 있습니다. 이게 꼭 이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요. 네네. 사물 인터넷 원리가 네. 이런 식의 동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센서 있고 뭔가 AI 같은 네네네. 인공지능적인 뭐 인텔리전트한 엔진이 있고, 그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될 것 같죠. 네네 맞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디 가야 될까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일을 벗어나서 네, 네. 좀 더 스마트한 쪽에 업무를 치중할 수 있게끔 좀 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네. 예, 예. 업무 안 하고 놀기만 해도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일은 계속 느는데 네. 그 중에 우선순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런 네. 시스템에다 맡기고 좀 더 오케이. 스마트한 일을 사람이 하라는 목적으로 네.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을 복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도면 같은데 여기 어떤 거를? 네, 지금 저기 말해주는 동그라미 돼 있는 게 네. 어떤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항공항스키 크랙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크랙 장비의 영향력을 사실은 이 쿨링 옵티마이저가 분석을 합니다. 이 센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센서를 가지고 무선 센서를 네,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같은 배열의 같은 공간에다가 똑같은 그 갭으로 네. 그 크랙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네. 똑같이 그 비중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같은 지역에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모여 있어도 어떤 장비는 그 쿨링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만 어떤 장비는 키나 끄나 별 영향이 없는 장비들도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키고 동작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쿨링 옵티마이저 장비는 그 센서 기반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네. 쓸데없는 파워의 캐퍼를 줄이거나 끄고 필요한 그 장소의 캐퍼를 늘리거나 보강해서 최적화시키는 그 역학 관계를 계속 돌리는 거죠. 네, 예. 네. 사이클링 한다는 오케이. 기준에서 어떤 네.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뭔가 비용적이 확실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예, 우리가 예. 맨 처음 말했던 오펙스 네네.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그 TCO, ROI를 얘기할 때 네. 보통 요 장비를 저희가 제공할 때 그냥 요거 쓰면 세이비 됩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요. 네.
그 이유인즉슨 저희가 정확하게 고객사의 ROI를 분석해주는 리포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서베이가 있겠죠.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쿨링의 어떤 타입, 네. 뭐 이게 뭐 수냉식이냐 공냉식이냐 이런부터 해서 상부 토출이나 하부 토출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툴을 돌립니다. 예, 그걸 가지고 실제 비용적인 측면 네. 그리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인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ROI를 만들어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최적에 잘 나오면 한 1.1, 네. 1.1년, 길게 나오면 한 4.1년까지 와. 나오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객이 쓰는 쿨링 장비의 타입에 따라서 의존적인 것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냥 일반 20펜이라든가 네. VFD를 쓰지 않는 쿨링 장비를 쓰는 경우에서는 실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온오프, 네. 스타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세이빙에 대한 역할이 좀 적기면 그렇네요. 이제 20펜이라든가 이런 그 하이 테크놀로지 쿨링 장비 쓰는 경우에는 그 부하에 따라서 팬의 스피드를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이 뭐 내장이 되어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저희 슈나이더 솔루션은 대부분 다 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이나믹하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 쿨링의 캐퍼를 조절함으로써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핫스팟을 아주 최대 98%까지 줄이고 쿨링의 에너지를 40%까지 다운시켜 세이빙 시켜서 비용을 훨씬 더 그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드는 게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센서를 단다 네, 해가지고 네, 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것이 뭔가 그런 것들하고 네네. 이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네네. 쿨링 옵티마이저하고의 네네. 차이점이랄까? 그건 뭡니까? 아까 이런- AI 엔진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잘 배치하는 네. 거에 대한 노하우입니까? 가장 여기서 이게 라이센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AI 엔진 쪽이에요. 분석 쪽.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네. 실제 그 FMS라는 시스템에서 네. 이 쿨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부분 내장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쿨링을 끄거나 키거나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걸 가지고 네.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거의 활용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원격에서 어떤 보증으로 그거를 신호를 날리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능은 내장돼 있지만 안 쓰는 것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잘못 활용했을 경우엔 데이터 센터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기능들을 많이 쓰겠다. 안 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얘는 쿨링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고객들이 있으신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들이 이 장비의 모든 것들은 메쉬 형태로 네트워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데이터 통신이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통신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을 그냥 원복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 네. 컨트롤 안 하는 거죠. 네. 실제 통신하고 정보들이 제대로 동작했을 때만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네. 그리고 실제 이 기능 자체는 이 기술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저희로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오래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검증됐다 그랬는데 그럼 몇 가지 한번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우리나라네요, 여기는. 네네. 부산에 있는 저희 첫 번째 DCIM 고객이고요. 네네. DCIM에는 사실은 제가 지금 앞에 사실 많은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모듈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있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악하거나 네. 관리할 형태의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셔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모듈인 이제 저희 오퍼레이션이라는 모듈을 도입을 하셨고 네. 거기 그 툴을 통해서 사실은 3D로, 2D로 아니면 어떤 파일 형태로 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과거에 엑셀이라든가 비주어 같은 걸로 하지 않으시고 네. 요거로 다 모으셨다라고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산관리 쪽에.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에너지 비용과 생산성 그리고 가시성을 높이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링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모니터링 정보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그 장기적인 플랜을 잡거나 네.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는 거죠. 단순히 장비의 상태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운영 정보의 매핑. 네.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퍼실리티 시스템을 늘리거나 이런 그 보조 장비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운영 정보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걸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전력이나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렉당 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네네. 렉당 전원 모니터링이라는 건 사실 PUE를 정확히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에너지 소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예, 어떤 렉은 네. 한 달에 얼마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과도한 렉이라든가 필요 없는 어떤 장비들이 있는 것들을 좀 조절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게끔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산 관리를 할 건지 뭐 가시성이라든지 그 어떤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가지고 아까 모듈별로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런 네네,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기 같은 그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그 코로케이션하는 서비스 IDC이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렉을 보유하고 계시는 네. 서비스인데 고객을 유치하기 전에 이 고객이 기존의 다른 고객한테 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파워나 쿨링은 공유해서 쓰는 거거든요. 한 상면에 A사, B사, C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 회사 중에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이제 D사가 들어왔는데 그 D사가 주변에 영향이 없는지 실제 기존에 쓰는 파워의 어떤 그 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네. 미리 이걸로 갖고 세팅한 다음에 네. 그게 문제가 없으면 고객을 유치하는데 개런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쓰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코어로케이션 하시는 그 고객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본인들의 어떤 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그렇죠. 정보가 없고 판매 공간의 최적화가 선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우리한테 고객을 유치하는데 보통 이제 고객이 우리 시스템 정보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너희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 있냐를 물어봐요. 네. 그럼 최대한 빨리 답변을 줘야지 그렇죠. 비즈니스를 안 빨리 뺏기죠. 그쵸. 뺏기는 거야. 예. 근데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련 업무들을 모여서 시뮬레이션하고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확인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정보들이 시스템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객의 시스템 정보만 넣으면 가용 여부라든가 보강 여부라든가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필수적인 경쟁력에도 생존력에도 되게 중요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네, 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쿨링 옵티마이저를 사실 이제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모듈을 쓰고 있는 고객인데요. 네. 고객은 실제 많은 형태의 그 쿨링 장비를 쓰고 계세요. 네. 그게 뭐 저희 회사 것도 있고, 뭐 다른 회사 것도 있고, 네네. 뭐 C사 것도 있는데 그런 장비를 다 이 쿨링 옵티마이저에 연결을 해서 퓨유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쿨링 장비가 상당히 좋은 장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량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간 6억 원 네. 그리고 운영 비용도 2억 원 이상의 어떤 효율을 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결론 좀 랩 해주시고요. Q&A 시간 들어가죠. 약간 길어졌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DCIM을 설명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DCIM 자체는 사실은 저희만의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세계 시장에서 이런 어떤 DCIM의 어떤 기능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솔루션이 나오고 있고, 계속 시장은 지금 커가고 있는데, 왜 나왔느냐? 사람이 하면 될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그리고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여기 나온 겁니다. 예,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과는 또 다른 운영 정보나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나온 거고요. 뭐 보통 이제 같은 회사 얘기하는 DCIM을 적용할 경우에 에너지 세이빙을 이제 뭐 한 10%,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는 이제 그 안정성을 가장 1차적으로 가시성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 다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없었던 퍼실리티 정보와 IT 정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이러스를 없애고 좀 더 투명하게 좀 그러니까 중국 투자 없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ROI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른 많은 경쟁사들도 보통은 한 12개월, 13개월을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뭐 어떤 공신력 있는 서베이 조사 기관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자들은 좀 써주셔가지고 이따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30분한테 그 고급 휴대용 랜턴, 랜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네요 지금. 제가 첫 질문 보고. 네네네.
김슬님, DCIM 솔루션 자체 개발인가요? CA사의 DCIM과 연동이 되는 것인지요? 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DCIM은 저희 슈나이드에서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고요. CA도 마찬가지로 자체의 DCIM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연동 부분은 어차피 같은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상호 호환한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능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네. 연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많은 분들이 장무기님, 강군수님 많은 분들이 좀 영상 아까 멋있었다고. 네, 영상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자, 유진호님, DCIM을 통해 보안 관제 시스템과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는지요? 실제 DCIM에서 그 연동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메인으로 잡는 게 파워와 쿨링 그리고 네. 자산 정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그 보안 관제는 영상 쪽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약간은 어떤 연계성은 좀 떨어지고요. 그 영역은 또 별도의 영역이라고 네네. 저는 인정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김지호님, 프랑스산 솔루션일 텐데요. 저희 국내 데이터 센터의 환경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본 솔루션의 적용 시에 개본 있지 않는지요? 실제 이 솔루션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프랑스 회사지만 네. 이 모든 기술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미국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특별히 환경 차이라고 본다면 주로 이제 우리가 선진 기술을 많이 받아오는 형태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경험이 있어서 갭은 크게 없고요. 오히려 갭이 네. 있다면 네. 그 기술의 적용 시점인 거죠. 네네.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한테 넘어와서 적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갭인데 보통 한 5년, 10년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네네.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떤 그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통해서 그런 분들 극복을 하고 있고요. 갭은 아무래도 조금의 어떤 그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기능, 고객 입맛의 전체를 다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네네. 갭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미호님, 최근에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렉 등 물리적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비 및 관점은 어떠한지요? 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가상화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줄긴 하지만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물리적인 공간은 일시적인 다운사이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그 그렇죠. 데이터 센터 우리 많은 스마트폰을 쓰는 유저들이 용량이 때문에 그의 속도에 좀 더 이걸 이렇게 낮춰주는 형태가 있는 거지 네. 계속 늘어나는 것들은 트렌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류성민님, 처음엔 데이터 센터를 아주 크게 공간을 잡고 했는데도 계속 사업이 늘다 보니까 인프라 공간이 줄어듭니다. 새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아니면 기존 공간을 늘릴지 고민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데이터 센터의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점들은 운영적인 어떤 효율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금 쓰시는 데이터 센터도 수명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명을 늘리는 거를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3년이나 5년을 늘리는 것과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 짓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그 늘릴 건지 아니면 뭐 옮길 건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DCIM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네. 걸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차피 지금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 부족은 네. 이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네. 새로 다른 그 코어 서비스를 받지 않는 한은 네. 극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비즈니스는 계속 늘 거니까요. 네. 자, 최동훈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셨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네. D DOO O D O O DY D Y 점 점 CHOI H O Y 골뱅이 네. 슈나이더 SCH S C H NEI N E I DER D E R 슬러시 슬래시 일렉트릭 일렉트릭 네. 예. 일렉트릭 닷컴. 닷컴입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최동훈 게스트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다 더 상세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직접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허성현님,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변화해서 쿨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는 예. 이거는 그거 정말 노벨상 받을 아이디어 아닌가? 예, 뭐 여러 가지 뭐 예,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발생하는 열을 다시 이제 실제 그 건물에 있는 말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온도라든가 아니면 지열을 이용해서 이걸 갖고 쿨링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미비하고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도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병수님 국내 사례 말씀 아까 케이스 스터디 하나 알려드렸죠. 네. 그 다음에 홍성호님,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도 컨설팅 해주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어떤 형태로 짓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저희가 1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효율화, 예를 들어 뭐 일부 변경한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호님, 관제 운영자 입장에서 DCIM을 또 관리해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 이런 질문 저도 예,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많은 모니터링 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하나의 뭔가의 관리 툴은 상당히 그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를 실제 데이터 센터를 전체를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크게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장기적인 플래닝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뭐 모니터링 관점은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자동화 관점에서는 되게 또 좀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자, 그다음에 김경주님, DCIM이 통합 모니터링 툴인가요? 아님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툴인가요?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DCIM의 기능은 디바이스를 모니터링 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디바이스 모니터링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그 산출된 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플래닝을 한다든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디바이스 정보와 이 플래닝 정보가 같이 엮어지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디렉션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류지원님, 200평, 661평미터 되는 데이터 센터 운영 중인데 향후 슈나이더를 도입하면 TCO 및 ROI를 기준 대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제가 메일로 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영주님, BCP 수립 시 BIA를 하면 각 기업의 플랜이 다를 듯한데 DCIM도 커스터마이징하여 적용되는 사항인지요? 그리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과금 청구도 다를 듯한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질문은 사실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에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에 따라 과금 정책, 제가 좀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원님, DCIM 구축을 위해서는 머터링 시스템은 반드시 미터링 시스템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지요? DCIM 모니터링 중에서 인프라 장비, 카패시터, 매니지먼트, 사전 증설 예측도 포함도 가능한지요? 네, 질문 상당히 좋은 질문하신 거고요. 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메저먼트, 그러니까 메터링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라든가 건물의 전력을 메터링해야 어느 장소에 얼마나 전력이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걸 판단으로 에너지 세이빙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CIM에서는 메터링 장비, 그러니까 실제 렉당 전력 모니터링 장비라든가 분전반에 있는 그 차단기에 대한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없다 하더라도 이 장비에 대한 정보는 기본 IT 시스템 정보에 이미 다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얘가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보도 참고로 데이터 DCIM 구축하는 데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캐퍼시티 매니저먼트의 기능도 포함한 건지요. 네, 그 모니터링 플러스 실제 그 용량, 증설이나 이런 것들의 캐퍼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예, 얘가 가질 수 있는 기능 중에 또 한 가지는 트렌드 분석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그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네. 시스템의 어떤 추가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얘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파워가 어느 정도에 남았는지, 몇 년을 쓸 수가 더 있는지, 쿨링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그걸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물론 이제 트렌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작업에 대한 내용, 정보에 대한 내용이 바뀐 거에 따라서 계속 그 수명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캐퍼시티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임근식님, 기존의 설비들을 지금 발표되는 시설 및 솔루션들로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부분을 경비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면 될지요?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위주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게 없다면 저희 이 전문 컨설턴트라든가 저희 실제 그 엔지니어가 세일즈 엔지니어 방문을 해서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장준님,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하려고 하는데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입니다. 고효율, 저비용의 데이터 센터 구축 어떤 뭐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서 가장 1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선시 되는 게 그 센터의 PU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밑에 새로운 시스템들을 이제 그 추가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비용을 산정하고 거기에 비용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PU는 내가 원하는 PU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PU를 아예 처음부터 산정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넣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고효율의 장비는 기존의 이제 저효율 장비라든가 일반 장비에 비해서 약간 금액이 높을 수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 센터의 운영 기간, 그러니까 예상되는 운영 기간에 맞춰서 비교했을 경우에 고효율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도 그 기계를 뽑을 수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또 부담이 너무 커서 PU를 좀 높이거나 효율이 좀 낮은 장비를 써야 한다면 뭐 그런 형태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고효율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해드리고 디자인해드리고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한지님, 실제로 핫스팟이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서버를 어디로 옮기고 이전해야 하는 핫스팟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지도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임근식님, 핫스팟을 찾아내고 나서 적절한 위치로 분산될 때요, 데이터의 이동이 일어날 텐데요. 이때 이동되는 동안에 실제 데이터 접근에 대한 딜레이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 가능할지요? 그 데이터라는 건 실제 시스템 간의 어떤 그 통신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DCIM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영진님, 슈나이더 DCIM 시스템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가져가 쓸 수 있도록 오픈 API가 제공되는지요? 네, 그 저희 DCIM은 사실은 그 DCIM 자체에 ETL 모듈을 일반 탑재해서 제공을 합니다. 때문에 기본 폼 안에 있는 DB나 어떤 표준의 그 데이터 형태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이 DCIM 안에서 표현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안에 대부분의 정보들은 파워, 쿨링, 뭐 이런 기반 시설 정보라든가 이런 그 장비의 상태, 알람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김대식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하다 보면 서버 렉 등에서 나는 뜨거운 열들을 식히기 위해서 강력한 냉방 쿨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운영자들 위해서 쿨링 시스템의 소음을 경감시킬 방안이 없는지요? 쿨링은 소음에 관련된 방음팬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그 소음도가 좀 높은 게 있고요. 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의 속도에 따라서 소음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장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고 보는 거지. 이제 일반적으로 쿨링 장비의 소음은
어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성님, DCIM을 IBS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요? 빌딩 관리의 경우 IBS 문제 발생 시 문제가 심각해서요. DCIM 자체가 어차피 외부의 데이터를 일단 저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DB 형태든 아니면 어떤 그 표준 프로토콜 형태든 간에 가져와서 그거를 데이터 센터 레이아웃 기준, 저희가 이제 상면 기준에서의 정보에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네. 알랏이 발생할 경우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뷰 안에 보여주는 장비라면 네. 같은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죠. 네. 네. 김동규님, 투자 대비 성과를 생각했을 때 DCIM의 도입을 고려할 만한 데이터 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100% 제가 개런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저희가 DCIM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캐퍼 용량을 얘기할 때 보통 렉 한 50개 정도를 기준으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렉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네. 충분히 도입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렉이 적은 고객들은 아. 사람이 다 머릿속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오케이, 없죠. 오케이. 예. 장문기님, 용량 관리에서 CFD 분석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인상적인데요. 공조 환경이나 실제 센싱 정보에 따라 많이 틀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시뮬레이션 신뢰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요? 네, 그 시뮬레이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실제 모든 렉 장소에 네. 각각의 센서를 많이 달아서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오케이. CFD를 돌리는 기능이 1차적인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열점은 데이터 센터의 열점은 네. 그 장비의 자체거든요. 아, 네. 장비가 열을 발생하고 그 열 그렇죠. 기준에서 이 3차원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그 열에 대한 정보를 그 시스템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건데 네네. 그 정보를 굳이 고객이 다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 그 DCIM 자체는 네. 그 게놈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형태의 DB를 가지고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서 장비의 모델명만 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장비가 발생시키는 발열, 파워, 무게, 뭐 사이즈를 한 번에 그냥 입력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게 축적돼서 하나의 렉 안에 있는 장비를 인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CFD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열에 대한 지점이 센싱이 아닌 그 장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CFD를 돌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좀 조절을 해서 하게 되면 한 70에서 80%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 네. 송우랑님, DCIM과 FMS, BMS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 DCIM은 이제 일단 FMS를 말씀드리면 FMS는 뭐 쿨링, 뭐 UPS, 다른 어떤 그 냉공조 장비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네. 그거를 어떤 경우에서는 뭐 3D 약간 그 리얼 3D는 아니고 그냥 3D 네네. 2D 같은 3D 화면에 보여주는 형태, 네. 아이콘 형태로 보여주는 게 이제 보통 FMS의 특징이고 네. 알랏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문자로 발생한다는 네네. 기능들이 가장 메인 기능인 거고요. BMS는 이제 전체적인 빌딩을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층당 뭐 이런 전력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벤트 누수 내용들을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일정 특정 공간에 쪼목쪼목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만큼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하거든요. 네. DCIM은 그 좁은 공간의 기준 자체를 건물 빌딩 모양이라든가 아이콘 형태가 아니라 네. 상면 기준에서의 뷰 안에서 그 정보를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자산 정보, 그러니까 IT 정보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매핑을 시켜 놓습니다. 네. BMS는 아무래도 빌딩에 관련된 정보들만 있는 거지 거기 안에 시스템이 무슨 장비가 어떻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FMS도 마찬가지로 퍼실리티 장비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지 렉에 대한 모양 정도만 표현해 주는 거지만 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정보를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BMS에서 FMS를 가져와서 DCIM에서 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기존에 그런 시스템들이 없다면 저희 슈나이더의 많은 어떤 디바이스들, 네. 센서 디바이스나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고 그걸 가지고 DCIM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쓸 수가 있죠. 예. 네. 자, 그 오늘 질문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을 다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저기 게스트님께서는요, 네. 저희 토크하이트.tv 사이트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 질문들이 지금 그대로 다 댓글로 다 있어요.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시간 되시면 거기 댓글에 답글을 달 수 있어요. 네네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요.
이게 지나간 좀 오늘 그 영상하고 나중에 자료는요 일주일 뒤쯤에 토크IT.tv 그 사이트에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여러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특히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 이제 댓글 질문들 보시는 것도 되게 유용할 겁니다. 자, 오늘 그 질문 잘한 분들 몇 분 발표해 주십시오. 발표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몇 분 정도 발표를 드렸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 게스트 마음이에요. 예. 네.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박재범님, 네, 하고 네. 유미연님 네. 질문 상당히 좋았고요. 네.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자, 박재범, 유미연님. 네. 자, 그러면 두 분한테는 오늘 CGV 영화권 2매 보내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분은 저희가 질문하신 분 중에 추첨해서 3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저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오늘 유용한 정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하죠. 예. 네. 제가 그 카메라 쓴 건 사실은 네. 처음이라 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PD님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셔서. 네. 그게 저보다 여기 이제 시청자분께서 네. 좋은 질문들 많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즐거운 1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DCIM 자체는 최근에 나온 IT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쯤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거나 뭐 어떤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 데이터 센터 특히 네. 할 때 고려하실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DCIM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의 국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고요.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라든가 안정화 아니면 어떤 그 에너지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한다면 저희 슈나에서 제공하는 많은 어떤 그 노하우들 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뢰하시거나 네. 또는 DCIM 기능을 반영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좀 늦었지만 여기까지 마친 거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토크IT.tv에서 마저 시간 되시면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제발 좀 그 얼굴 실루엣만 하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네. 다음번에 뵐 때는 우리 서로 뭐 이렇게 장문기님처럼 서로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다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못 보고 이거 뭔가 페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뭔가 오후 잘 보내시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